대기조성. 대기조성에 보면 너희들 CO2 요거 잘 알지 맞지? CO2가 영향을 줍니다. 알겠지? 화석연료 연소. 화석연료라 그러면 뭐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너희들 석탄은 뭐가 석탄 만들지? 누가 석탄 만들어? 좀 외워놔라. 그 책에다 적어놓던지. 석탄은 누가 만들어? 고사리야. 고사리. 고사리 식물이야. 너희 제사 지낼 때 먹는 거 있지? 고사리. 석탄은 고사리가 만들어. 석유는 누가 만드는 줄 아나? 유공충. 해양생물이겠어. 해양생물. 그러면 석유가 나는 장소에 석탄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석유하고 석탄은 같은 장소에서 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야는 육지에 살고 야는 바다에 사니까.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석유하고 너희들 천연가스 들어봤지? 천연가스는 같은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같은 탄소화물. 탄소화물.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CO2가 많으면 CO2가 무슨 기체인데? 온실 기체지. 온실 기체가 많으면 지표의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맞지? 기후 영향 줄 수 있겠다 맞지? 자, 그게 방금 전에 우리는 기후 변화를 시키는 원인, 내적 요인을 갖다 배웠다. 그렇게 올려보시면 됩니다. 책 잠깐 한번 보자. 자, 책에 306쪽. 자, 1번에 기후 변화의 원인 동그라미 치고 밑에 표에 지구 내적 원인 동그라미, 지구 외적 원인 동그라미. 그래서 지구 내적 원인이 셈이 중요하다 그랬지. 앞에 작은 별표. 오른쪽에 자, 지표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쌤 이런 데 줄쳐라. 빙하 면적이 증가. 뒤에 숲이 줄어들면 숲이 줄어든다는 게 사막화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뒤에 줄쳐라. 반사율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 그랬노? 나아진다. 그렇지? 그 다음에 화산활동 뒤쪽에 다량의 화산재 줄치고 뒤쪽에 햇빛의 대기 투과율이 낮아져 기온 하강.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다시피 화산재가 많으면 햇빛이 통과를 잘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반사가 많이 되니까 흡수율이 낮아서 기온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륙 분포의 변화. 자, 뒤쪽으로 그냥 읽어볼게. 대륙이 이동하면 대기 대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해가지고 기후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조성의 변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의해서 기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지. 이산화탄소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외적 요인도 있는데 줄만 때리고 넘어간다. 이거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줄치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방향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모양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그래서 그거만 줄 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려고 그러면 지구가 원 수준으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겠지? 알려주고 나서 뭐 출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쌤이 알아서 할 거고 일단 교육과정으로 봐서는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다음 표계라인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기후 연구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 그래서 너희들 나무 딱 잘라보면 나이테에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럼 우리 나이테를 몇 년으로 보나 한 개를? 나이테에 한 줄 있지? 한 줄을 몇 년으로 봐? 모르나? 1년. 1년. 줄 하나를 1년으로 쳐요.
왜 1년으로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폭이 큰 데가 있어. 폭이. 여기가 지금 이제 좀 폭이 큰 데야. 여기 폭이 좁은 데고, 그 다음 폭이 크고 뭐 이렇게 있지, 맞지? 그래서 폭이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식물이 잘 자랐다는 거다, 알겠지? 그 나무가 잘 자란 거야. 그럼 나무가 잘 자라려 그러면 강수량 어때야 돼요? 많아야겠지. 그 다음에 기온은요? 높아야겠지, 맞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게 여름이다 이 말이야. 여름에 잘 자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폭이 클 때가 여름. 그 다음 여기가 겨울. 겨울이 잘 못 자라니까 흔적이 남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폭이 클 때가 여름. 그 다음 여기가 겨울. 그래서 겨울에서 다음 겨울이기 때문에 선 하나를 1년으로 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빙하, 코어 연구. 빙하 코어 연구. 자, 그래서 빙하 코어가 뭐냐면 이렇게 큰 빙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빙하를 우리가 기계로 막 이렇게 뚫어요, 알겠죠?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채취를 한 게 예를 들어 원기둥 형태로서 이렇게 채취를 했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채취한 걸 갖다 우리는 그냥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코어. 그래서 이 코어를 갖다 분석해 보면 줄무늬가 나타나. 그렇지? 그래서 줄무늬다. 이 줄무늬를 갖다가 연구해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생성 시기. 왜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무의 나이테하고 반대로 이거는 지금 눈 내려야 빙하 만들잖아, 맞지? 눈이기 때문에 눈은 겨울에 많이 내리나 여름에 많이 내리나? 겨울이지. 그래서 여기 폭이 넓은 데가 겨울이야. 폭이 좁은 데가 여름. 여기가 겨울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겨울에 너무 많이 내리잖아, 맞지? 그래서 겨울에 성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빙하의 성장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쳐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공기방울이 갇혀져 있어. 공기방울. 그럼 공기방울을 조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CO2나 안 그러면 CH4나 이게 많더라 이 말이야. 이산화탄소나 CH4가 뭐지? 메테인이지,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많더라. 우리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전부 다 온실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다는 소리는 그 당시 때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지. 기후 같은 거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요거 적어놔 볼 거다. 왜냐면 이건 고2 지구과학 1에서 또 나올 건데 우리 빙하는 H2로 되어 있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빙하를 조사할 때 보면 산소, 동위, 원소 존재비를 조사하면 기후도 알 수 있습니다. 산소, 동위, 원소의 존재비. 산소, 동위, 원소가 뭔지 아나? 동위 원소가 뭐야? 그치? 똑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 어디서 위치? 주기율표에서 위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소리는 똑같은 원소입니다. 알았지? 똑같은 원소인데 이 산소가 보면 O잖아.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럼 8번은 여기 있었잖아, 맞지? 아래에. 질량수 얼마? 16. 근데 18짜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동위원소 관계예요. 알겠지? 지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네? 산소가 질량수가 16이라는 거 어떻게 잘 알았니? 기억이 나던데요. 옛날에 수업한 거 같지? 네. 지발 좀 집에 가서 복습 졸라게 좀 해가지고 시험만 지금 막 공부해라. 이들이 막 잔소리 좀 안 하게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세 번째 화성 연구하면 됩니다.
화석 연구. 그래서 화석을 연구하는데 너희들 앞에서 화석 배웠나 안 배웠나? 화석 배웠지? 무슨 화석 있더노? 응? 무슨 화석? 할렐루야 화석. 표준 화석, 시상 화석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듣기만 들어봤지 맞지? 우리가 화석 중에 시상 화석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상 화석의 환경을 알려주잖아. 표준 화석은 그 연도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고생대 그러면 고생대 딱 살다가 죽은 놈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 푸줄리나, 완종류 뭐 이런 거 외워줘야 되고 그다음 중생대 그러면 뭐야?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그러면 화폐석, 네머드 이런 거 앞에서 외웠나 안 외웠나? 안 외웠지 맞지? 찬영아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핫팩. 핫팩의 원리 압니까? 핫팩 안에 뭐 들어있노? 그치? 철 들어있지 맞지? 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랑 만나는 거지 맞지? 그럼 뭐 되노? 산화철 되지. 되면서 열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열을 방출하면 주연도 어떻게 되나? 높아지지. 그래서 네가 따뜻한 거야 알겠지? 원리는 알고 써라. 맞지? 말 그대로 철이 녹쓰는 거야. 그걸 왜 들고 다니노? 어? 우리 할매집 가보면 대문 졸라 녹슬어가 있거든. 우리 할매집 대문 띄줄까? 응? 그래서 그 뜯지 마. 그 막 철가루 검은 거 막 이런 거 막 묻고 막 그래. 내가 네가 뜯고 있는 걸 봐서 그래. 알았지? 자 다음 이걸로 끝이야. 기후 연구하는 방법, 나무 나이테 조사, 빙하 연구, 그 다음에 화성 연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책 읽으면서 여기도 끝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은 309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책벌에 2번 기후변화 출처라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나무의 나이테 연구 출처. 오른쪽에 있는 거 쌤 읽어볼게.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서 나무의 나이테가 넓어진다. 이해되지? 이 말 맞지? 그 다음에 나이테는 1년에 하나씩 형성되어서 1년 단위 기후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빙하 연구 줄치. 그래서 오른쪽에 빙하에 포함된 줄처라 공기방울 분석 줄쳐서 뒤쪽에 당시 대기 성분 알 수 있다.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빙하코어는 1년에 하나씩 형성된 층이 있다. 아까 줄무늬 있다고 그랬지 맞지? 넓은 데가 겨울, 좁은 데가 여름 그런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성연구 줄쳐서. 자 뒤쪽에서 읽어볼게.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 서식 환경에 다양한 생물 화석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뭐 생물 화석이나 이런 거 연구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후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지구온난화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쉬워서 책 보고 바로 갈 겁니다. 자, 1번에 지구온난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걸 갖다 지구온난화를 하는데 그 밑에 온실기체 줄쳐. 자, 온실기체 밑에 얘 줄치세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 이거 화학식 어떻게 쓰겠노? 산화이질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산화이질소 이렇게 맞지? 그 다음 오존 화학식 알아요? 오쓰리. 그렇지. 오쓰리죠. 오쓰리 맞지? 오쓰리가 오존. 오투는 뭐야? 과학식 이름이야. 그 다음에 쌤 절로 웃긴다 맞지? 이것들이 안 웃네. 수업 끝한다. 자, 그 다음 뒤에 CFC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로로플루오르 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에어컨 같은 거 우리가 차게 하기 때문에 안에 냉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CFC인데 이 CFC가 냉매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방출되냐면 이게 방출돼요. 이게 염소. 근데 원래 염소는요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노? 기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트니까 그 안에 냉매가 돌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왜 이게 골치 아프냐면 이게 염소 원자잖아. 염소 원자가 오존층까지 올라가면 오존층이 뭐 있어? 오존이지. 그렇지? 오존층에 오존이 있다. 그래서 이 오존층에 있는 오존을 10만 개 없앱니다. 이 한 개가 10만 개를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오존이 파괴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오존층 파괴되면 우리 어떻게 되노? 다 죽는다 알겠지? 다 죽어. 우리가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요 물속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표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물속에서 살 수가 없지? 우리 인어공주 있나? 인어공주. 산타 할아버지 있나? 없지? 분명히. 너 몇 살 때 깨졌어 산타? 초등학교? 초등학교 몇 학년? 한 3, 4? 아 그래도 엄마 아빠 한참 잘 속였네. 너는? 저는 그쯤 4학년? 그쯤이야? 유치원 됐죠. 아 빨리 깼네 뭐. 너는? 3, 4학년? 근데 어떻게 깨게 됐어? 그러게요. 너는? 아니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산타가 한다고 해서 선물로 내는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선물이 제가 빌었던 선물, 빌었던 건 다른 거예요.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포장지가 저희 집에 있는 포장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뭐지 이상하다 했는데 사촌 누나가 말해줬어. 말해주더나. 선생님 왜 그래 일찍 깨우쳤어? 그 유치원에서 뭐 했는데 그 아니 잠깐 간호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억나는 그 유치원 그 운전해 주신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산타로 변장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변장을 못한 것 같아서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준 건 없고? 네, 그냥 엄마한테 그때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니라 했는데 엄마도 너무 웃겨서 깨달았어요. 영훈은? 그때 선물을 받았던 걸 엄마 폰에서 엄마 사는 걸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 아 근데 우리 집은 애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첫째도 내가 알기로는 그만 순수하지 않은데 그만 중학교 때까지 산타를 믿고 있어갖고 내가 중학교 때까지 크리스마스를 챙기게 만들고 그랬어. 내가 보니까 그만은 미리 알은 것 같고 요 지금 셋째 요거도 내가 보니까 지금 셋째가 1학년이거든. 근데 요거도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러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휴대폰을 사달라 해야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뭐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사달라 해야 되겠대. 근데 또 지가 그러더라고. 산타 할아버지는 돈이 많이 없을 거니까 일단 아빠한테 사달라 하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한테는 또 다른 걸 사달라 해야 되겠대. 이만 선물을 2개를 받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자식 키우기 힘들다 이러니 첫째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알아 이제 지 선물 안 주는 걸 알지. 끝까지 중학교 때까지도 오라고 또 뭐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안 그러면 내가 멍청한 건지 중학교 때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사달라고 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다음 뭐 하다가 산타까지 갔나? 모르겠네 맞지? 인어공주. 어? 인어공주. 인어공주. 아, 물 밑에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줄만 때리자. 너희들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 주는 거 알지? 근데 하나는 좀 기억해주라. 뭐냐면 아까 온실기체 보면 수증기 있었지.
이산화탄소 이거 있었고 CO2 그 다음에 뭐 CH4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O3도 있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누구겠니? 그치? 수증기네. 양이 제일 많은 게 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야를 갖다 기준으로 잡죠, 맞지?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이유가 얘는 대기 중에서 양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항상 0.01%인데 0.01%보다 많고 적은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기준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도 보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막 그래. 비 내리기 직전에는 수증기량이 되게 많다, 맞지? 그래서 얘는 변화되는 놈이다 보니까 기준 잡기가 어려워서 수증기는 무시한 거야. 그래서 뭐 그 밑에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 보면 빨간색에 보면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란색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회색, 쌤 잠깐 읽어볼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그 다음에 기온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지구온난화의 원인. 자, 원인 동그라미 쳐서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산업혁명 이후에 줄쳐라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 거기다 줄치면 되겠다. 쌤이 아까 화석연료가 뭐라 그랬지? 그래, 바로 튀어나오지. 석탄소비율 천연가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돼서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산림 벌채 뭐 숲 같은 거 다 베버리고 가축 사육 이 가축들이 트름하고 방구 끼는 것도 엄청나게 영향 줍니다. 너희들 개 집에 키우는 사람 없나? 이 개도 방구 되게 많이 끼지. 진짜 많이 낀데 개 자다 보면 붕붕 그려서 앉는다 진짜로. 자, 그 다음 3번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 알 겁니다. 해수면 상승 줄쳐라. 해수면 상승. 그 다음 기상이변 줄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줄치고 해양 산성화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기후가 올해 같은 경우도 너희들 피부로 느꼈지? 올해 얼마 전까지 11월 초만 하더라도 뭐 입고 다녔냐면 우리 반팔 입었었대. 11월 초에. 근데 급작스럽게 패딩 꺼내 입은 상태가 됐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갑시다. 4번 한반도의 기후온난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기후변화의 경향성 지구 기온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 알지, 맞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20세기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의 2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 봐라.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지구의 전체가 보라색인데 우리나라가 검정색이야. 근데 2000년도에 보니까 이 보라색보다 검정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더라 이 말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그 밑에 2번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아열대 기후대 확대 줄쳐라. 너희들 아열대 기후가 뭐야? 아열대 기후 뭐지? 따뜻한 기후겠지. 따뜻한 기후. 아열대 기후. 오른쪽 그림 볼래? 오른쪽 그림 보면 1971년, 2000년 그게 좀 주황색이다, 맞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아열대 기후대가 우리나라 거기 부산 정도지, 맞지? 부산 맞나? 근데 노란색 보면 2071년, 2100년에 아열대 기후대를 보니까 저 서울 위에까지 올라가지, 맞지? 맞나?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게 우리 부산 앞바다에 상어 나온다는 겁니다. 상어. 이 상어가 원래 우리나라에는 상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따뜻한 기후구가 계속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산에 해운대 바다 들어가지 마라. 상어 막 졸라. 야, 물속에서 상어 만나면 졸라 무섭겠다, 맞지? 악어 만나도 그렇고. 상어 뜯어먹는 놈 있지? 누구고? 범고래지. 범고래도 승깔이 들어봐, 알겠지? 근데 일반적인 고래는 졸라게 온순하지, 맞지? 뭐 화수분 냄새 이만하네.
근데 범고래는 이쁘다 맞지? 범고래는 예뻐. 쌤처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절의 변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여름이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봄꽃의 개화 시기. 봄꽃에 우리 봄에 제일 처음 피는 꽃이 뭐게? 먹는? 그래, 목련이지 목련. 하얀색. 목련이 먼저 피고 진달래하고 개나리하고 비슷하게 피고 철쭉 피고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 봄꽃의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진다. 그 다음 동물의 서식지 변화도 달라진다. 난류선 어종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 다음 5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고민들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공부만 잘하면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거 안 적혀있나? 적혀있지 맞지? 생각해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지금 자동차 움직이고 하잖아. 그럼 내가 공부를 졸라 잘해가 이 전기차 배터리 졸라게 지금 배터리 제일 문제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근데 배터리 충전이 우리 보통 주유소 들어가면 보통 한 3분 5분이지 맞지? 그 3분 5분 만에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돼. 배터리 충전되면서 한번 충전되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 서울을 갔다 오게끔 정도는 용량이 돼야 돼.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공부야. 알겠죠? 앞에 있는 거지. 자, 선생님 아들내미들은 죽겠지 맞지? 맨날 만나면 공부만 얘기하니까. 자, 가로넣기 그거 쌤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 가로 없으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 거 기후변화 연구 방법. 나무의 나이테 연구, 빙하 연구, 화성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기후가 어떻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이테가 넓어져. 기후가 온난하고 그 밑에 대기 중에 뭐의 양이 증가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뭡니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무슨 양이 증가한 거야?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한 거지 맞지? 그 밑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는 무슨 기체? 온실 기체. 온실 기체의 영향. 해수면이 뭐하노? 해수면이 뭐한다고? 상승. 그 다음 그 밑에 한반도의 기후변화 평균 기온이 뭐하고 있어? 상승.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퍼뜩.
선영아 잠이 많이 오나? 잠 많이 안 오나? 잠은 나중에 무덤에 들어갔으면 많이 자. 그때는 안 자고 싶어도 계속 자야 돼. 자, 답 불러봅시다. 자, 1번 X55XO 2번에 기니 D 3번에 2 4번에 기억의 화석연료 니온의 이산화탄소 5번에 기디 6번에 OXOX 질문! 되나? 넘어간대. 다음. 자, 우리 앞에 몇 번까지 했지? 넘어가. 2번까지 했나? 예. 2번? 그럼 3번. 3번에 뭐를 갖다가 할 거냐면, 위도별 에너지. 요거 볼 겁니다. 위도별로 에너지. 자, 여기가 지금 예상, 이거 뭐가 너희가? 지구. 그렇지요. 몰라 똑바로. 요거 뭐가 나? 태양은 그렇지. 나네 맞지.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고 요 위에를 갖다가 고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위도에 내가 삽니다. 저위도에 내가 살면 자, 우리 저위도에 내가 살면 내가 볼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지평선을 합니다. 지평선. 알겠니? 내가 볼 수 있는 면 지평선이야.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내 지평선하고 이루는 요 각 있지? 요 각을 고도로 합니다. 고도. 맞지? 고도. 그 다음에 그러면 고위도에 내가 산다 이렇게 볼게. 고위도를 내가 살면 내가 보는 지평선이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고도가 어떻게 되노? 고도가 작아지지, 맞지?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고도가 작아진다. 알았니?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이 저위도가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저런 용어는 나중에 더 가서 배울 건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E는 시그마 T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래. 그거는 조금 더 나이 먹고 배워라, 알겠지? 요즘 요번에 설날에 떡국 한 3그릇만 먹으면 아마 배울 수도 있을 거야, 알겠지? 한 그릇만 한 그릇만. 자, 이처럼 이 저위도에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큰 이유는 고도가 크기 때문인데 선생님 지금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할게요. 태양 에너지가 보면 저위도에 많이 받습니다. 저위도에. 그 다음에 쌤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랬지, 맞지? 이게 세상 이치야.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도 그랬지? 저금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 한 달 월급 받은 만큼 다 써야 된다 그랬지, 맞지? 얘기했지, 난 그때.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알겠지? 그럼 거지 된다. 자, 그래서 어차피 저위도든 고위도든 지구잖아, 맞지? 그래서 지구에서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위도별로 에너지는 불균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맞지? 무슨 말이냐면 저위도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적게 내보내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과잉이지, 과잉. 근데 고위도로 가면 태양 에너지는 적게 받는데 지구에서 많이 내보내요. 많이 쓴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남는 데는 항상 남고 부족할 때는 항상 부족하면 이게 좋겠니?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남는 데서 부족한 대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줘요. 그래서 이때 이동시켜주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대기와 횟수야, 알겠지? 그래서 대기와 횟수가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대로 보내줘서 결국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입니다.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네 번째. 이제 배울 게 이거야. 대기. 다섯 번째 배울 게 횟수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배워야 될 게 대기 대순환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 대기 대순환. 자,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 요게 별표 하나라면 대기 대순환은요 왕별표 하나입니다. 대기 대순환 꼭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 요거만 보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을 때 지구 적도를 봤을 때 자, 쌤이 아까 저기서 얘기했다. 적도는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가 많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적도는 따뜻하나 춥나? 따뜻하지. 따뜻한 공기는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면 상승 하강? 상승. 상승하면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 저기압. 알겠죠? 그 다음에 고위도. 고위도는 찬 공기지. 찬 공기는 무겁나 가볍나? 무겁지. 그래서 찬 공기는 무거워서 하강. 하강은 무슨 기압? 고기압. 자, 그래서 찬 공기가 지표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찔찔찔 내려와 주겠지. 그러면 저기도 와서 대표가가지고 상승해서 다시 올라가 주겠지, 맞지? 이렇게. 밑에도 찬 공기가 찔찔찔 지표를 따라서 내려오겠지.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전하지 않으니까 몇 개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져? 한 개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한 개. 여기서 말하는 한 개는 북반구면 북반구, 남반구면 남반구,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 개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쌤버려! 우리는 지표를 따라 부는 요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관심 있지. 하늘 높이 이동하는 공기입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럼 북반구에 보니까 요게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 맞지? 이거 무슨 풍? 북쪽에서 내려오잖아, 맞지? 북풍. 그래서 북반구에서는요 북풍만 봅니다. 북풍.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보면 요게 보니까 요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무슨 풍? 남풍. 그래서 남풍만 봅니다.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보고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봅니다. 그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 알겠지? 근데 지구는 뭐 하죠? 자전합니다. 필기 계속해라. 자, 2번. 지구는 자전을 한다. 지구는 자전을 한다. 자,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림을 이제 절반만 그릴 건데 여기가 0도,
30, 60, 90 이렇게만. 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자전을 하면 꼭 기억해야 될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향력. 그래서 쏘리 여기 대기대순환 제목 적었는 데 있잖아, 맞지?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하고 이 두 개를 좀 적어놔. 우리 대기대순환은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아까 남는 데서 부족한 데로 보내줘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고, 이 대기대순환은요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 그러면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전향력을 떠올려야 돼. 전향력. 이 전향력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 북한에서 미국에 있는 백악관을 갖다가 미사일을 쏴서 맞추려고 그러면 백악관 그대로 보고 쏴면 백악관 맞습니까? 어디 가서 떨어지지? 더지. 응? 앞뒤. 앞에 떨어지나? 백악관이 옆에 있으면 좌절 이렇게. 오른쪽에 떨어지지. 내가 쐈을 때 백악관을 그대로 보고 쏘면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백악관 안 맞습니다. 백악관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 저 힘 때문이에요. 저 힘. 그래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자전할 때만 나타나는 가짜 힘인데 요거는 외워두고 있어야 돼. 뭐냐면 북반구에서 전향력은요 어디로 작용하냐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우리는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면 남반구는 어디로 작용하겠노? 진행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됐지? 자, 이제 시작한다. 수업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하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도가 보면 따뜻한 공기 뭐예요? 상승하겠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는 소리는 열을 머금고 있다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북극의 찬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하강하겠지. 요것도 열이 부족한 애가 움직이는 거다. 맞지? 근데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다가 이제 위로 가다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전향력 때문이다. 전향력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강합니다. 이렇게 하강해요. 그래서 하강했으면 30도 부근에서 하강했으면 지표하고 만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겠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 순환고리 하나 만들어졌지, 맞지? 그래서 이걸 알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들리라는 사람이에요. 헤들리. 그래서 헤들리 순환도로입니다. 헤들리 순환. 됩니까? 계속 간다. 여기 찬 공기 내려왔지. 찬 공기가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이 60도 부근에서 이제 공기가 만나잖아, 맞지? 이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이 공기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지, 맞지? 어디로 이동하겠니? 땅속으로 꺼지겠니? 하늘 위로 올라가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됐나? 자,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순환고리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집니다.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위에 한번 볼래요, 요거? 요거도 보면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도 열을 안 머금고 있는 애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작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헤들리 순환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도 헤들리 순환을 적어버리면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60에서 90도 여기를 갖다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극순환. 이름 외워둬야 된다. 0도에서 30도 헤들리 순환.
60에서 90 극순환이야. 근데 둘 다 열을 머금고 있고 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우리는 직접순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접순환. 얘도 직접순환. 직접순환. 다음. 이 30에서 60도는 봐요. 위에서 공기 내려오고 밑에서 공기가 올라가고 만나다 보니까 빠질 데가 없어서 상승한 거지. 얘가 따뜻해서 올라간 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얘들하고 방식이 틀려. 그래서 페렐이라는 과학자, 페렐 순환. 그래서 페렐 순환은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접 순환.